자, 일단 오늘 증시 호재, 악재 좀 나눠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호재는 아까 말씀해주신 2차전지의 전격적인 반등이죠. 예, 그래서 대박인데요, 이건? 오늘은 보통 이러면 이제 아침에 잠깐 떴다가 좀 밀리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지금 오늘은 계속 장 끝날 때까지 이제 유지를 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2차전지 섹터가 굉장히 강했고 화장품 섹터도 반등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 섹터는 아까 이제 하창한 본부장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2차전지도 보면 지금 오늘은 지난번부터 제가 LG에너지솔루션이 좀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좀 42만 원까지 반등은 충분히 나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41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2차전지가 섹터가 강한 이유는 또 다른 데 있었죠. 주말에 모건스탠리가, 요즘 우리나라 시장은 모건스탠리가 이거 쥐락펴락해요? 또 그게 먹히고? 예, 좌지우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원래 수급이 좀 얇아서 그런지 생전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중에 지금 2차전지 살아있는 얘기를 한 애널리스트는 없는데, 모건스탠리에서 지금 주요 종목들 이제 올렸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특징 섹터로 그러니까 악재 먼저 말씀드리면, 악재는 이제 이게 또 수급의 쏠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제 2차전지 화장품에 쏠리면서 다른 섹터들이 다 동반해서 밀리는, 그래서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데 지수는 플러스가 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그게 이제 보통 반도체 쏠림 현상이 좀 심했을 때 나왔던 현상이 오늘은 2차전지에서 나왔다. 근데 2차전지가 근데 좀 시총이 큰 회사들이 많죠.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 시총이 크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2차전지 관련돼서 주말에 모건스탠리가 긍정적 리포터를 냈고, 최근에 모건스탠리가 반도체에 대해서는 또 안 좋은 얘기를 썼습니다. 예. 근데 지금 모건스탠리가 지금 목표가 상향한 기업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레포트를 자세히 보시면 LG 엔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NF, 포스코 퓨처엠만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아, 그래요? 5 종목만? 예. 나머지는 그냥 이퀄, 기존과 동일, 아니면 오히려 에코프로 BM은 목표가를 하향했습니다. 16만 8,500원에서 16만 원으로 오히려 하향을 했는데, 오늘 그냥 뭐 그런 거 상관없이 LG 엔솔 올라가니까 그냥 다 따라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나름 그 25%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 더 있다라고 자기들 목표가를 또 끌어올렸기 때문에 나름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데, 포스코 엠텍은 또 덩달아서 막 포스코 DX 뭐 같이 막 올라갔죠.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도 아마 조금 옥석이 좀 가려질 필요는 있지 않나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이게 모건스탠리가 지금 올린 근거가 되게 중요한데, 근거가 뭡니까? 목표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를 쓰면서 이렇게 편협하게 쓸 수 있는가? 요거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항상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시장을 이런 거죠. 모건스탠리가 목표가를 상향한 근거는 유럽에서 좋아진다는 겁니다. 아, 유럽 전기차 시장이? 예, 유럽 전기차 시장이 좋아지고, 반면에 유럽에 진출해 있는 CATL은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산 용량을 따지는데 뭐 기가와트시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렇죠. 엔솔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모두 다 지금 가동률이 60%대에서 80%대로 85%대로 늘어날 거다라는 게 근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대신에 또 CATL은 가동률이 떨어질 거다. 그리고 유럽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조금 더 헝가리 공장이나 이런 쪽이 좀 더 활발해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목표가를 올렸는데, 문제는 미국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은 미국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 왜 이 2차 전지가 빠졌나 생각해 보면, 유럽이 너무 안 좋아서 빠진 적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성장률이 제한적이었고, 그동안 공장을 짓기로 했던 데가 자꾸 그러니까 지연이 됐고, 포드가 지금 수익이 안 나오면서 SK이노베이션이 같이 좀 무너졌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지금 미국발 리스크가 더 크죠. 대선 이슈도 있고, 갑자기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근거는 맞는 게 3분기, 4분기 되면 LG 엔솔은 3분기부터 실적이 전환될 걸로 SDI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돌아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도 다 그렇게 예측, 우리나라 애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이 강하게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미국의 대선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강하게 콜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건 스탠리가 먼저 질렀다. 근데 그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영어로 써 있으면 굉장히 반응을 잘해주죠. 예, 그래서 기관들도 헐레벌떡도 막 샀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앞으로 이어질지 여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화장품 섹터는 여전히 8월 수출 데이터가 생각보다 잘 나왔고 미국이라든지 일본은 여전히 상승세다라는 게 가장 이제 핵심인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실리콘2를 비롯해서 미일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 기존에 원래 화장품 실리콘2가 저기 바닥권 5, 6천 원에서 만 원대 갈 때의 그런 흐름을 다시 한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2 플러스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저는 뭐 한국 콜마 정도까지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2차 전지 오늘 정말 네.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반대로 또 2차 전지가 올라갈 네. 때 또 우리 항상 일어나는 현상, 또 반대쪽 사이드에서는 또 그쵸.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죠, 섹터가. 오늘은 어디였습니까? 근데 오늘은 조선주가 좀 많이 빠졌고요. 조선주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고 생각보다 그래도 반도체는 양호했습니다. 전력주도 좀 많이 빠진 전력주도 것 많이 같아요. 빠졌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전력 오히려 이제 수출주들 중에는 조선이 오히려 지금 인도가 많이 되면서 수출액은 훨씬 더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게 이미 이제 기존에 인도한 금액이기 때문에 배 한 척 인도되면 이렇게 확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약간 뭐 시장에서 반영을 안 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그 화장품 섹터가 그 2차 전지로 쏠리면서 반도체가 처음엔 장 초반에 타격을 받다가 하이닉스가 3% 이상 빠졌다가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오히려 좋았고요. 괜찮았고 잘 방어를 해줬고 오히려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조금 많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다 못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바이오 섹터가 최근에 좋았는데 바이오 섹터가 유한양행은 그래도 약보합권으로 지켰고 이것도 하락폭을 대부분 만회를 했고요. 알테오제는 장 끝나기, 장 마감 들어가기, 동시효과 들어가기 한 6분 전에 갑자기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가 확 들어오면서 플러스를 만들어 놓고 끝냈습니다. 예, 그래서 32만 2천 원. 그래서 종가 수준으로는, 종가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가격에 끝났다라는 부분이 좀 의의가 있을 거고 3천 원 플러스니까 뭐 별로 뭐 이렇게. 그래서 대신에 에코프로 BM이 많이 올라오고 알테오젠이 제자리 걸음을 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다시 코스닥 시총 1위로 등극했다. 예, 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전히 피해본 수급 쏠림이 일어나면서 지금 뭐 피해본 쪽이 여전히 많은데 제가 한번 여기 이걸 보시면 코스피를 한번 보시면 오늘 제일 많이 올라온 쪽이 포스코 퓨처엠이죠. 14.9%. 대단해요. 15%. 네, DX 14% 이렇게 올라왔고 여기 다 지금 1위부터 쭉 내려와서 LNF까지 4% 이상 상승한 건 다 그냥 예, 그 2차 전지였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포스코 엠텍, 엔캠, 에코프로 BM, 뭐 그다음에 화장품주 일부,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뭐 이렇게 주로 이제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들이 주로 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많이 떨어진 종목 보시면 LS 일렉트릭 예, 많이 빠졌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조선주, 그다음에 전력설비주, 그다음에 자동차도 좀 많이 빠졌고요. 그러니 저 좋았다가 저렇게 움직임이 나오니 저거 들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팔아야 되나 고민도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순환매다 보니까 이것도 다음번에 내 순서 오는 거 아니야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대장주를 먼저 보시면 아직까지 추세가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어차피 박스권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변동성이 더 크죠. 근데 조금 여기가 좀 무서운 게 조금 더 무너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이 세게 못 나오면 사실은 이게 좀 하락 추세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HD 현대 일렉트릭을 같이 끄잡아서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행히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도 또 이제 수주 얘기가 나오면서 유럽발 또 호재도 또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오늘은 좀 버텨주지 않았나 HD 현대 일렉은. 네. 섹타는 좀 무너졌지만 그 외에도 보면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2차 전지 장비
단이라든지 소재 단이 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오랜만에 근데 아직도 수급상으로 봐서는 아직도 그렇게 수급이 활발하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추석 연휴가 또 9월 달에 또 중간에 껴있기 그렇죠. 때문에 여전히 수급 쏠림 현상은 반복될 것 같고요. 2차 전지가 지금 또 어떻게 반등을 지금 강하게 했는데 여기서 추가 상승 여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LG 엔솔이 만약에 42만 원을 돌파한다 라고 하면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을 수 있고요. 근데 좀 리스크 요인은 갑자기 또 트럼프 지지율이 또 올라가고 있다. 이 나오는 뉴스는 저는 해리스가 지금 이기고 있다 이쪽으로 보이던데.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지금 트럼프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도박 사이트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언론은 대놓고 그냥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게 과연 그대로 나올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건 힐러리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차피 정치가 돈 싸움인데 지금 후원금이 해리스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있기 때문에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 그쪽으로 조금 더 강세를 띌 가능성도 있지만 여전히 왔다 갔다 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떻습니까? 해외 증시 흐름 보면은 지금 영국은 약간 빠지고 유럽 쪽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항생도 오늘 좀 1%대 많이 빠졌어요. 예. 글로벌 이슈 뭐가 있나요? 특별한 건 없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약간 경기가 생각보다 안 살아난다라는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니케이는 그러니까 일본 증시가 요즘에 중요했었는데 갑자기 또 얘기가 없어졌죠. 그게 왜 그러냐면 주말 사이에 또 N달러가 달러 엔이죠. 달러 엔이 146엔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최근 다시 올라오고 있으니까. 엔화 약세가 다시 좀 뛰면서 달러가 강세를 띠면서 다시 한번 지금 이거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얘기는 쑥 들어갔고요. 근데 여전히 근데 일본이 금리를 더 올릴 거라는 기조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미 알려진 사실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또 여기에 또 시장이 적응하고 있는 것 같고요. 9월 2일 이제 오늘이죠. 오늘 미국 시장이 노동절로 미국은 혼자 메이데이를 안 쓰고 유럽에서 5월 1일 날 쓰는 메이데이 우리도 쓰고 있는데 근로자의 날을 안 쓰고 노동절로 따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내일 휴장입니다.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9월 3일 날 이제 화요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8월 3일 날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요. 물론 제조업 비중이 큰 나라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제조업이 좀 많이 부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실 필요 있고 또 제조업 PMI도 나오고요. 또 9월 6일이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8월 비농업 고용 지수랑 실업률이 발표됩니다. 요게 이제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핵심은. 네.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이 또 내일 나와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9월 6일 날 요 지표를 지금 가장 이번 주에는 핫한 아이템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실업률이 좀 많이 나오면 금리를 더 인하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좀 지금. 그렇죠. 예. 지금 근데 뭐 B컷에서 베이비컷으로 갔다가 또 이제 이게 조금만 더 안 좋게 나오면 가이던스보다 안 좋게 나오면 또 B컷 나오는 거 아니야? 0.5 인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려운 시장이네요. 참. 자, 이러면 내일장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봐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은 뭐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는 2차 전지와 화장품이 오늘 굉장히 강했는데 이렇게 강한 게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거 최근 한 며칠 계속 좀 LG 엔솔을 중심으로 좀 넘어오던 그렇죠. 흐름이었잖아요. 8월 한 셋째 주부터 LG 엔솔은 이제는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추세가 전환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조정도 안 나오고 그냥 바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역시 살 기회를 잘 안 준다. 그러게요. 예,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이제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게 좀 기대를 하실 텐데 저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섹터도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오후장에 강했습니다. 그래서 강했기 때문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올랐는데 왜 우리 시장은 빠졌냐? 뭐 이런 또 불만들이 있으신데 저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우리나라 시장 지금 현재 수급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반도체를 팔아서라도 2차 전지를 살려고 하는 쪽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다행히 오후 시장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플러스를 내면서 끝냈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 여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 섹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난주에 워낙 핫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오후장에 알테오젠이 의미 있는 플러스를 만들었고, 유한양행도 거의 강보합권까지, 약보합권까지 반등을 줬기 때문에 이러면 그 다음 내일 또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도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네 가지 섹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려워요. 이게 계속해서 순환매 형태로 예.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혹은 손실률이 확 달라져가지고 그러니 이거 사팔사팔 잘못했다가는 지금 더 꼬일 것 같기도 하고 예. 참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섹터 대장주들을 하나씩 갖고 있는 게 가장 편한데,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씩 들 때마다 파는 거죠. 조정 올릴 나오면 때마다? 사고, 예. 그러니까 비율을 똑같이 해서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고, 뭐 아니면 아예 한 섹터에 몰빵을 해놓으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 섹터요? 반도체? 그러니까 뭐 반도체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화장품이 됐든 지금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상황에서 한번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몰리는 쪽으로 가서 기다리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안 몰리던데 갑자기 몰리기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도 지난주부터 예비 신호를 계속 줬는데, 이게 모건 스탠리 보고서로 그냥 폭등을 해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모멘텀이 근데 반도체는 당장 모멘텀이 나올 건 없을 것 같고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이제 조만간에 있을 거니까 9월 중에, 네. 그러면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가 강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섹터는. 그러니까 반도체는 약간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반도체 아저씨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오히려 지금은 화장품과 2차 전지가 오랜만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쏠림 현상이 내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섹터가 돌아가면서 그 안에서 좀 올릴 가능성도 좀 일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우리 증시 영향을 줄 만한 변수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저는 영향을 지금 보면 흐름도 보면 영향도 그렇지만 영향을 준 거는 수급 쏠림인데, 여전히 이제 앞으로 증시는 지수가 지금 올라가냐 떨어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섹터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렇죠. 근데 이게 워낙 바닥이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이 기폭제 하나만 탁 나오면 이게 폭등을 해버리네. 그렇죠. 원래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반등 나올 때 가장 세게 나오는데, 그걸 보여준 게 오늘 이제 2차 전지. 2차 전지 또 그리고 전 국민이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자의 한 3분의 1 이상이 물려있는 섹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물려있지. 예, 언제든지 빠져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추가 매수를 언제 해야 되는지 기다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되면. 왜냐하면 이게 전기차 산업이 결국엔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들은 안 사시지만, 예, 안 사는 게 좀 문제긴 한데, 예. 근데 당분간 추석 연휴 전까지는 좀 소강 상태, 그러면서 이제 섹터별로 좀 순환매가 계속 돌아가는 형태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순환매라고 하니까 하루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오후에 그 하이닉스 목표가를 상향한 리포트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일부 증권사에서. 그럼 또 내일 또 반도체 섹터가 또 생각보다 초반에 강할 수도 있고요. 또 반면에 이제 물론 이제 반도체 섹터는 제가 전반적으로 모멘텀은 좀 약하기 때문에 박스권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하이닉스 중심으로 16만 원, 17만 원 밑에서는 매수, 19만 원 위에서는 매도, 이런 포지션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 이제 추석 연휴 전까지는 이게 거래량 자체가 줄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쏠림 현상이 심하면 그쪽으로만 우 가는 현상, 네. 예, 그게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 증시 흐름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9월. 예. 근데 의외로 9월 달에 시장이 좀 급락할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대선 전. 그리고 그렇죠. 이제까지 뭐 미국 증시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9월 달이 가장 수익률 마이너스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대선 직전에 좀 안 좋았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불확실성이 좀 크니까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고요. 또 9월 달에 우리나라가 항상 10월 초나 9월 중에 추석 연휴가 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추석 연휴가 좀 상대적으로 길다 보니까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특성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 다 해서 9월 달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예, 많은데 그건 점체적인 거고,
내가 산 종목이 올라가느냐 떨어졌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여전히 추석 연휴 전까지 계속 이런 흐름은 좀 이어갈 수 있는데 그 대신에 이제 저도 이번 달은 조금 현금을 좀 만들어 놓자. 월 초에 수익이 난 종목이 있으면 그래도 한 30% 정도 현금을 만들어 놓으시면 연휴 끝나고 나서 오히려 좀 대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그런 종목, 예. 섹터는 어디냐? 지금 반도체는 아니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제 반도체는 당분간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여전히 탑픽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은 17만 원 밑에 빠져 오늘도 17만 원 밑으로 빠졌었죠 한번. 예, 그러고 나서 반등이 세게 나왔기 때문에 17만 원 밑은 견고하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15만 원 전저점은 경기 침체를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가격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16만 원대에서는 매수, 그 다음에 19만 원 넘어가면 매도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머지 한미반도체나 이스페타스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의 박스권을 좀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여전히 알테오젠, 그 다음에 제가 추가로 한 건 유한양행은 많이 올라갔는데 오스코텍이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랐습니다. 아, 오스코텍 참 되게 좋게 오시잖아요, 또. 예, 그래서 지금 오스코텍이 6대 4로 나눠 먹는데 6만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게 따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화장품 여전히 대장주 보셔야 됩니다. 물려도 실리콘트에 물려야 된다. 예,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콜마도 좋게 보는데 여전히 실리콘트가 무너지면 다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빨간 거 보시면 되고 2차 전지도 세 종목을 추려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SDI, 포스코 퓨처엠. 퓨처엠은 이게 워낙 저게 잘 돼 있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포트폴리오가 포트폴리오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 자체가 이걸 조달해주는 비용이 굉장히 한마디로 밸류체인이 잘 돼 있다 그러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강하게 한 15% 가까이 올랐는데 이게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또 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4680 배터리가 조만간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생산이 된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가 건식 공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또 SDI는 지금 B샘플을 제출했다. 전고체 배터리 B샘플을 지금 스포츠카 만드는 회사들 BMW, 포르쉐 이런 쪽에다가 지금 납품을 했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잘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요거에 대한 계속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좀 급등했다가 정고점 노리다가 다시 빠진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여전히 보셔도 된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참 근데 이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와 관련해서는 참 우리가 그동안 지난번에 주도주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었는데 이번에 에코프로가 좀 빠졌네요. 지금의 어떤 부각되는 분위기에서는. 그렇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모건스탠리 보고서에서도 에코프로 BM은 여전히 그 팬덤 때문에 가격이 덜 빠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보면 LNF가 더 싸다. 그러니까 LNF는 매력적이다라고 지금 모건스탠리에서는 보고 있고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 또 저한테 욕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모건스탠리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건스탠리에서 LNF와 포스코 퓨처엠은 목표가를 상향했으나 에코프로 BM은 일부 소폭 하향했다. 그게 16만 원입니다. 네. 타겟 프라이스가.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 또 이 안에서도 좀 움직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안전하게 가려면 그 앞에 5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만 보시는 게 사실은 지금은 여기 엔솔, 예, 근데 SK이노베이션 무거우니까 안 하실 거고 그러면 결국에 하나, 둘, 셋, 넷, 예, 다 몰리겠죠. 예, 그럼 요 정도에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야, 이 9월 달 그러면 9월 달은 이제 2차 전지주가 주도주로 떠오르는 달로 봐야 될 것인가? 그렇죠. 당분간 한 달 정도는 충분히 랠리 가능하다. 이제 보고 있는 게 3분기, 4분기에는 어차피 실적이 돌아설 거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의 대선 리스크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근데 10월 달쯤에 10월 초에 만약에 한쪽으로 쏠려서 트럼프가 될 그게 확정적이다라고 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아니면 그 전까지 계속 지금 같은 상황이다라고 하면
대선 직전까지도 2차 전지는 랠리를 펼칠 수도 있다. 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 그 한국에 워낙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해리스가 되기를 응원을 해야겠군요. 전체적으로 예상 가능한 쪽으로 가는 게 맞다. 트럼프가 되면 우리가 너무 요만큼 좋아지는데 안 좋아지는 게 너무 많다. 그러게요. 너무 예. 불확실성이 너무 맞습니다. 커져가지고 진짜 좀 이상해. 그래서 그 코로나 오기 직전에 트럼프 때문에 주가가 거의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빠지는 장이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2019년도에 굉장히 안 좋았죠. 18년, 네. 19년이 안 좋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급락 나오고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좋아진 거지. 사실은 트럼프가 자기 집권기에 굉장히 주가가 좋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코로나 때문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네. 그 아까 뭐 SK 하이닉스 아직도 반도체로는 주도주로 생각하고 있다 말씀하셨고, 예. 아직은 좀 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예,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예. 지금 MS가 뭐 한 120억 불 투자한 상태에서 엔비디아와 애플도 여기에 투자를 하려는 그런 예. 협상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 오픈 AI 근데 예전에 샘 엘트먼이 한 1,000조 펀딩을 하겠다. 그로 인해서 바뀌어지는 어떤 엄청난 세상, 이것이 이제 결국 AI에 대한 계속되는 관심의 증폭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 이러한 나머지 빅3 기업들 가운데 두 기업이 또 투자하려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또 AI 쪽에 나오는 어떤 흐름을 새롭게 만들진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예, 여전히 지금 투자는 계속 이어질 거고요. 당분간 이제 오픈 AI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연합군, 그 다음에 구글이라는 아주 큰 회사, 그 다음에 저기 밑에서 되게 힘들어하지만 자체적으로 뭔가 살아보려고 애쓰는 메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그 외에도 지금 뭐 아마존도 따로 이제 뭔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아예 독자적으로 우리는 LLM 안 할 거다. 대신에 너네는 우리가 항상 필요할 걸, 이걸 이제 선택한 겁니다. 근데 지금 구글과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여기 연합군과의 전쟁이 지금 아주 전면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누가 이 주도권을 장악하느냐, 1등 업체가 되느냐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지금 검색까지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전쟁이 생각보다 한 1년 정도는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여전히 AI는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부터 컴퓨팅 파워를 낮추는 게 아니라 더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더 완벽한 AGI를 만들어내느냐, 이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그럼 돈은 뭘로 벌 건데, 예, 그거는 좀 있으면 지금 엄청난 그 회사들이 준비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아까 요 방송 전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카이스트 교수님 그 영상을 좀 하나 녹화를 했는데, 지금 앱이 300만 개가 출시될 예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30만 개가 이미 오픈이 됐다 그러네요. 예, 지금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관련된 앱들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게 많더라고요.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근데 그게 이제 출시되면 돈 버는 방향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 벤처 회사들도 이제 또 따라가기를 막 하겠죠. 전 세계적으로 개발자들이 따라가기를 시작하면, 그러면 거기에 또 소요되는 이 컴퓨팅 파워가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너무 요만큼만 보고 있다. 네. 예, 그래서 원래 문과생들이 상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 상상을 잘 못하고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급하죠. 답을 좀 빨리 내라. 예. 알겠습니다.